안녕하세요. 종목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4월 증시 참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또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금요일장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또 오늘 여러분의 종목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카운슬러 세 분 카운슬러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책임지고 진단해 주실 세 분이신데요. 바로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우리은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은행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12,000원에 50% 가지고 있어요. 예. 아직은 손실 구간이시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에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었네요. 예, 예. 예.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작년 11월 달에 샀거든요. 그러면 벌써 뭐 6개월 가까이 돼가네요. 예, 예. 예. 매수가에 오면 팔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다른 것은 다른 증권주나 건설주 그런 건 많이 갔는데 트로이카 중에서 은행주를 못 가가지고 네. 제가 한 30%나 20% 조금 더 살려고 전문가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네네.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기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한 5, 6개월 정도 더 약간 길게 좀 투자하려고 그래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종목 말고도 건설, 증권주까지 보유하고 계시나요? 예, 예. 와, 근데 은행주만 지금 못 갔어요, 지금. 네, 트로이카로 딱 포트를 정확하게 구성해 주신 분을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갔다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은행 비중이 50%인 걸 보면 이 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예, 다른 것은 한 30%, 네. 40% 그렇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은행만 지금 이제 한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은 많이 가가지고 못 가가지고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지 그 전문가님한테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현금이 더 있으세요? 예, 현금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약 한 어떻게 이제 25%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퍼센티지 다 합치면 100이 넘어가는데 예. 한 전체 200% 비중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쨌든 그 50% 주식 우리은행 비중에 또 추가 매수하실 여력 더 있으십니다. 뭐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면서 또 더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시죠. 우리은행 오늘 11,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예. 자, 이슈 분석부터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재우 차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로는 매도 자리로 정해봤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비중 50%나 담으셨는데 뭐 또 더 담으시라 그러세요? 근데 이게 트로이카 중에서 이게 은행주만 딱 못 가더라고요. 다른 건설주하고 증권주는 잘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렇게 거래량이나 이게 차트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이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좀 거래도 이렇게 되고 차트 모양도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비중을 25%다 하면 75%인데 거의 대부분인데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은행주가 상당히 좋아요. 탄력도 좋고, 충분히 더 상승할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증시도 하락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주도주 섹터로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대외 이슈에 따라서 이제, 그전에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은 왔다 갔다 뭐 그런 변동성을 가져가는데, 은행주가 좀 후발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트로이카가 움직인다라면은 은행주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래 가야 되는데, 과연 과거에 유동성 양세면 트로이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은행주는 못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주, 건설주, 은행주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은행주는 약간 소외되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은행주 쪽으로도 일단 순환 차원에서 반등은 뭐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싸기는 은행주가 뭐 가장 싸죠. 쌉니다. 예. 전체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 뭐 있고요. 우리은행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그 증권주만한 강한 상승 탄력을 그런 급등을 만들어낸
만들어내기에는 모멘텀은 좀 부족해 보인다. 예, 그런 쪽이 제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를 50% 담은 상황에서 거의 70% 80%를 담는 것은 물론 가긴 할 걸로 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너무 그 한쪽으로 비중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뭐 잘 올라갔던 뭐 증권주도 잘 올라가고 건설주도 잘 올라갔다라고 하면 조정 더 받으면은 뭐 증권주도 하나 담아주는 쪽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그 조선사에 대한 추가 지원 그리고 충당금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현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은행주들을 좀 짓눌렀던 요인들이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존재합니다. 약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물론 배당 달라면 시기는 아직 멀었죠. 그러나 배당을 줄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을 유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만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뭐 증권주 굉장히 뭐 크게 올라왔고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은행주가 못 올라갔다라면은 자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은행주도 트로이카인데 뭐 충분히 어떤 이런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려 봅니다. 근데 이 주가가 만약에 이 올라오지 않고 이 밑에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어쨌든 뭐 50%라 하더라도 좀 더 실어가지고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한 부분이라든가 뭐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하겠는데 지금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선 좀 올라왔어요. 꽤나 좀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한 물량을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목표가는 지금 오늘 11,200원에 끝났는데 그래도 차트 모양도 괜찮고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흐름도 뭐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 가격 대비 한 1,000원 정도 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나 뭐 싶습니다. 물론 장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세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면은 13,000원 이상의 목표치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탄력적인 종목들이 차후엔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만 챙겨주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차원에서 봤을 때 기대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전체 이슈도 그렇고 전체 우리 증시가 좋다라고 하면 지금 증권주라든가 코스닥에서 뭐 제약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 부각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요들은 좀 후발주거든요. 후발주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지수가 흔들리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더 강세를 띠는 그런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조정이 마무리 짓고 쫙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은행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났으면은 좀 이제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또 다시 뭐 증권주라든가 다른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한 물량을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단타로 난 어느 정도만 먹고 나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굳이 75%씩 담아서 6개월 이상 끌고 갈 필요는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말씀해 주셨던 전략,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셨던 전략이 부담이 클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다음 분석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은행 기본적 분석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경민 PB님께서 한 주평 해주시죠.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와 싼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뭐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이 좀 상승을 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 PBR이 0.4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불과.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뭐 증권주도 뭐 저 PBR주로 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이쪽 은행주도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유동성 장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지고 정말로 잘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빠지지 않을
더 빠지지 않을 종목들이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악재에는 좀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조금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배당 500원 정도 줬으니까 4.5에서 5% 정도 배당 매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그 자산 건전성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첫 번째로 보면 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한 2.3에서 2.1% 정도로 많이 좀 낮아졌는데요. 그 여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은행에서 일반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 여신에서 기본적으로 정상, 요주의,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뭐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를 만한 여신들을 고정의 이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 비율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못 받을 돈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작년에 실적은 적자를 좀 냈었어요. 근데 이 적자 났던 부분이 그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서, 예,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적자는 났지만 앞으로 재무 건전성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요주의 비율도 지금은 뭐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연체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연체율 SME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대출 부분이고 가계대출 부분도 낮아지고 있고, 총 연체율도 당연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예금자본 예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각이나 이런 뭐 민영화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그 M&A 쪽이 조금 화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시청자님이 그 비중이 50%시잖아요. 예, 50% 상황에서 굳이 제가 은행주를 더 담기에는 조금 그 투자하시는 그 기간 대비해서 매력이 조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보단 빠지지 않을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서 주가는 뭐 지금 자리에 조금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가를 확 튈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전에는 주가가 유동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단기적으로 13,000원 정도 보시고, 예, 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예, 이쪽 부분이 과거 트로이카처럼 뭐 굉장히 대세 상승장의 뭐 주도주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굳이 가져갈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딱 복가대주로 나머지 돈 가지고 사가지고 한 12,800원이나 12,500원에 팔아가지고 이쪽 이제 어디 증권주가 엄격걸 대우증권하고 현대건설을 다 이게 두 가지 또 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격이 싸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금리 인하 이야기도 한 차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가 약 1,000조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주의 분명히 매력은 있지만 과하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활용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신데, 이경민 PB님은 오히려 뭐 목표 주가 13,000원 정도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시청자분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 두 분 전문가에게서 나왔는데요. 마지막 전문가의 의견 남아 있습니다. 차트 분석인데요. 엄태은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박스권 돌파 후 지지력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은행주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은행주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보여지고요. PBR 밴드 역사적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PER도 역사적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우선 누구나 싸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주가 거래대금 늘어나고 먼저 가니까 기관들도 먼저 거기다 포트를 넣기 때문에 우선은 은행은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선은 저는 시장이 뭐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BR 트레이딩 지표라는 게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 목표치가 2,200이라고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은행주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주 중에서 이제 KB금융이와 우리금융의 수급을 비교해 보시면 KB금융은 외국인 주도 장세예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가 올라오니까 기관이 따라 사는 모습이고요. 우리금융은 기관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조금 좀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은행주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빠르잖아요. 뭐 며칠 전에 상한가도 갔죠. 빠른데 변동성이 커요. 근데 KB금융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은행 사시려면 KB은행 사시는 거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은행, 뭐 KB금융, 뭐 현대건설 말씀하시는 종목들 들어보니까 뭐 따블 먹고 싶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보면 전 사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비중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딱 그냥 치고 빠질 거니까. 뭐 치고 빠지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가격 메리트는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요. 우선은 우리은행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민감업종에 대출을 많이 내보내요. 그래서 감액이나 뭐 출자 전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느 해에는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익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은행주보다 절대적인 PBR 지표를 좀 낮게 할 디스카운트 받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개인 대출이 비중이 좀 많은 은행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중기를 끌고 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어때 회사로 전화해보니까 29일 날 4시에 회사에서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선 실적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예상치가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5% 정도 좀 디스카운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STX라는 그 조선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뭐 출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동부메탈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한 200억 정도 손실이 나고 그렇지만 올해 보면은 한 1,000억 1조 정도 영업이익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했을 때 매수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봉으로는 좀 분석이 힘들어요. 근데 60분봉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장대 양봉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돌파가 된 상황이고 장대 양봉 후에 박스권으로 계속하다 박스권 뚫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박스권이 이 밑에 아래 9,000원부터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뚫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레이팅 되는 거다. 근데 이 박스권조차 뚫었어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놀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박스권 그 두 번째 박스권 상단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주식보다는 KB금융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주식이 좀 추가 매수하시긴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많이 드릴게요. 저는 PBR 0.300이기 때문에 0.4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15,000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기간이 좀 길 거예요. 예. 그 시기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랑 맞물려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은행의 PBR이 진짜 낮네요. 예.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시청자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승부사 기질도 있으시고 인내심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네. 증권회사 직원은 상호 팔으라고 하더라고. 팔고서 증권주로 사는 증권주가 빠지는데 왜 증권주로 다 꼭대기서 싼 걸 사야지 이렇게. 그래 내가 추가적으로 더 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증권회사 직원이 못 사게 해가지고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네. 맞았었는데. 리스크 관리도 잘하실 자신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 네, 투자 판단 기준이 확실하신 시청자분 만나뵀는데요. 저희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은행 세 분의 투자 의견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경민 PB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 이재우 차장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엄태웅 과장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했습니다.